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공습했습니다. 반군의 위협이 계속되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처음으로 군사작전에 나선 겁니다. 오늘 LA 시의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 12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존 리 LA 시의원은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을 강조하며 흥사단 본부를 LA시 역사 사적지로 지정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흥사단 본부의 활용 방안에 대한 한인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인 차세대들에게 이민 역사를 교육하고 계승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2024 CES에 설치된 한국 업체의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에 참여한 6개사가 $10,000,000에 육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APD가 전국 최초로 증오 사건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당국은 체계화된 신고 시스템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경찰 리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공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후티 반군도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 세계 해상물류의 주요 거점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예멘 내 후티 반군 거점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첫 직접 타격입니다. 홍해 상선을 공격하는 데 써온 드론과 무기 저장소, 방공 시스템 등 10여 곳이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에서도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hese strikes again were intended to be very surgical, very precise, and very deliberate to degrade and disrupt Houthi capability. 27차례에 달하는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주요 교역로인 홍해가 불안해지자 확전 위험에도 공습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추가 조치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습으로 5명이 숨졌다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إن العدو الأمريكي والبريطاني يتحمل كامل المسؤولية عن عدوانه الإجرامي بحق شعبنا اليمني ولن يمر دون عقاب. 중동 내 미국과 영국 두 나라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후티 반군을 지원해온 이란도 명백한 예멘 주권 침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마스와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이끌어온 이란의 대응에 따라 가자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커질 수 있는 기로에 섰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직접 공격한 만큼 후티를 지원해온 이란에겐 직접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미국과의 전면전은 부담스러운 만큼 직접 나서기보단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운송로에서 위협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서는 건데요. 이럴 경우 전선이 더 넓어지고 중동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던 미국의 구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기지를 타격한 미국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면적인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을 이어간다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번 일에서 손을 떼라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 초기 분석에서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밀 유도탄을 150발 정도 발사해서 후티 반군의 비행장과 드론 발사장,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는 데 핵심 역할들을 해왔던 군사 시설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민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아랍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반군이 장악 중인 예멘 수도 사나와 이번 공격에 동참했던 바레인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후티 반군도 반격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반군이 바라던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더 격화될 거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الحوثيين ما يجري اليوم بالنسبة لهم هو أحلام من السماء. لديهم أخيرا جبهة مفتوحة مع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أمريكية. 유엔에서도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러시아가 이 문제를 놓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미국에 역공을 가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오늘 LA 시의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 12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리 LA시 12지구 시의원은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을 강조하며 흥사단 본부를 LA시 역사사적지로 지정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1.5 million Koreans now call the United States their home. Last year, with the leadership of Councilmember Marquise Harris Dawson, we fought to preserve one of the pieces of history, Hungsadan, which served as one of the earliest Korean American civic institutions founded by Dosan An Chang-ho. Today's only not only 121 years of Korean American Day. Proclamation with LA City Councilman, City Hall, and us. It is a history. 기념 행사에는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과 김영환 LA 총영사, 이병만 미주 한인재단 회장과 도미닉 채 LA 경찰국 부국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내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새누리교회 본당에서도 기념 축하 행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보존된 흥사단 옛 본부, 흥사단 본부의 활용 방안에 대한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인 차세대들에게 이민 역사를 교육하고 계승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사단 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지, 또 어느 단체가 운영을 맡을 것인지, 청소년들부터 1세 단체장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리더를 키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흥사단 단수가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흥사단의 리더가 아니라 한민족의 리더를 키우는 명실상부한 센터가 돼야 됩니다. 1930년대 설립된 1978년까지 활발하게 운영된 그 주체 세력이 운영해야 되고 그 후예들이 그 정신을 단소에서 살려야 됩니다. 흥사단 본부 활용 방안에 대해 한인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 정부가 개최한 공청회 현장입니다. 흥사단이 가치가 있는 거는 다른 단체와 달리 1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속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치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단소 복원을 통해서 또한 활용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연결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50여 명,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공청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자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역사를 차세대에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차세대들에게 개선시켜가는 역사의 현장의 센터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두 가지의 의견이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보존하게 된 흥사단 옛본부. 앞으로 진행될 리모델링 과정에도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방법원 판사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제스민 윤 변호사를 버지니아 서부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 씨는 버지니아대 법률 자문을 거쳐 최근까지 캐피털원 사내 윤리 담당 부사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윤 씨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버지니아 서부 연방법원에서는 최초의 유색인종 판사로 기록되며 버지니아 연방법원 전체에서는 첫 아시안 판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2024 CES에 설치된 한국 업체가 135개 늘어 3배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에 참여한 6개사가 이번 CES 행사에서 $10,000,000에 육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CES 통합 한국관에 이사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합 한국관 부스마다 CES를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CES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설명하느라 분주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호텔에 설치된 CES 통합 한국관입니다. 올해 최대 규모로 열린 통합 한국관은 MOU 체결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월마트나 여러 VC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오늘 가졌었는데 그런 데서 좀 특집했던 그런 CES였던 것 같습니다.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는 CES 통합 한국관에 참여한 6개사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도 AI를 활용한 기술을 제품들이 많이 왔고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관에 참여한 기업들은 일반 부스 비용과 비교해 4분의 1 가격만 내면 됩니다. 이 한국관에 오면은 아무래도 한국인들과 같이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고 여러 한국 기업의 경쟁사들 좀 같이 참관하면서 서로 간의 그 비교도 될 수 있고 또 저희 모빌리티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코트라 한국관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에 참여한 업체들은 정부 지원과 맞물려 MOU 체결까지 성사시키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ES 혁신관 3분의 1이 한국 스타트업 출신들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많은 우리 스타트업 출신들이 전 세계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이번 CES 한국관에는 인공지능 AI 기술과 제품을 공격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동작거리가 40cm 정도지만 60cm가 되는 그 동작거리의 홍채 입장비하고 1m의 오토포커스 틸틀이 되는 홍채 입장비를 내놓고 홍채 시장의 가격 파괴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CES 행사장에 마련된 통합 한국관에는 지자체와 대학교 등 총 32개 기관과 443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135개 늘어 3배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2024년 CES 참가 한국 기업의 통합 한국관 참가 비율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58%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활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한국관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올해 CES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나서서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도 참여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독특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송한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버튼을 누르자 의수의 손가락이 자르륵 펴지고 황색 버튼을 누르자 다시 주먹이 쥐어집니다. 팔과 손가락에 센서를 연결하자 팔이 가는 대로 의수가 따라 움직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스마트 의수입니다. 사고로 손가락을 잃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건데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제작 비용도 기존 제품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자해소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AI를 이용해서 사람의 몸을 형상화하는 기술입니다. 제 몸을 이용해서 직접 아바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사진을 찍고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자 1분도 안 돼 3D 아바타가 생성됩니다. 비슷하긴 진짜 비슷하네. 색조를 테스트해보거나 아웃핏을 착장을 해보거나 사진으로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이 실외 배달 로봇의 핵심 기술은 곰으로 만든 특수 바퀴입니다. 형상과 재질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일상주행도 가능한 그런 바퀴 시스템이 됐습니다. 카메라 하나로 터널을 3D로 스캔할 수 있는 로봇부터 AI 학습을 통해 음원을 악기별로 분리해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올해 신설한 AI 혁신상 28개 중 16개를 한국 스타트업이 받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챗 GPT가 지난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죠. 누구나 자신만의 인공지능 대화 로봇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여기에 300만 건 넘는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김동현 씨는 대학 축제 포스터를 챗 GPT로 그렸습니다. 꿈의 나라 같고 좀 환상적인 나라 같고 그런 이미지를 좀 디자인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림이 나온 거예요. 최신 버전인 챗 GPT-4는 이미지나 음성도 다룰 수 있고 연산은 더 빨라져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용자는 특정한 목적에 맞춰 훈련시킨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풀이만 학습시켜 개인 수학 AI 교사를 만드는 식입니다. 최근 개장한 GPT 스토어에 들어가 봤습니다. 추천 상품과 인기 상품, 이미지 생성, 교육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돼 오픈 AI와 스타트업, 개인들이 올린 맞춤형 챗봇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현재 추천 챗봇은 산책 코스 추천과 논문 검색, 프로그래밍 등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요약 챗봇은 동영상 링크만 보내도 알아서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색칠 공부 디자인에 특화한 챗봇은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도안을 내놓습니다. 머스크나 트럼프의 생각과 언행을 학습한 챗봇은 실제 머스크나 트럼프의 어투로 그들이 했을 법한 답을 했습니다. We know that many people who want to build the GPT don't know how to code. We've made it so that you can program the GPT just by having a conversation. 현재 GPT 스토어는 월 $20의 유료 구독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오는 3월까지 챗봇 사용 빈도에 따라 개발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장터의 개막은 앞으로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공지능 산업이 더 빨리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GPT 스토어에 올라온 챗봇으로 SBS 홈페이지를 만들어봤습니다. 1분 정도 지나 만들어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엔 생뚱맞은 구름 낀 산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도 조악합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 GPT 스토어의 챗봇 중에는 수준이 아쉬운 게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터를 통해 챗봇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 AI 산업에 인재와 돈이 몰리면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인텔리전스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모델 프로바이더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이라고. GPT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하는 스타트업과 개인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구글이나 애플이 스마트폰 앱마켓을 장악한 것처럼 AI 산업 자체가 오픈 AI의 챗 GPT에 종속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처럼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시장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이제 그런 개발자나 사용자나 다 한 군데 모아놔서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관건은 한 달에 $20를 내야 하는 GTP 스토어가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확실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동시키는 서비스들이 이제 강화되고 그 수익 모델까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연동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GPT 스토어가 AI 산업, 나아가 전체 IT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LA 경찰국이 올해부터 증오 사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은 LAPD 온라인 시스템인 코얼스를 통해
증오 사건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스 시스템은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 부상자가 없는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건들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올해부터 신고 유형에 증오 사건 카테고리가 추가된 겁니다. 모 국장은 증오 사건은 피해자의 인종, 종교 등과 관련해 비하 발언을 하거나 표적을 삼는 증오 행위를 의미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승인을 받은 온라인 신고는 공식적인 경찰 신고로 간주돼 이메일이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단 허위 신고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말을 끝으로 6년간의 국장직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LA와 롱비치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들이 연속으로 무장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아담스와 놀만디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여성 3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강도단이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전쯤엔 레이크우드와 시그널힐, 그리고 롱비치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서도 강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레이크우드 지점에는 4명의 여성과 남성 1명이 $3,500어치의 물건을 훔쳐 기아 옵티마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LA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용의자 신상 내용으로 최소 4건의 세븐일레븐 강도 피해가 보고된 점을 미뤄 동일범들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타이완에서는 총통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미국을 지지하는 성향의 후보와 중국의 우호적인 후보가 붙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3명의 후보가 나선 타이완 총통 선거는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현 부총통과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현 신베이 시장의 양자 대결 양상입니다. 두 후보는 어젯밤 신베이 반차오에서 나란히 최후의 맞불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반중 성향이 강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마지막까지 국가 수호를 강조하며 재집권 의지를 다졌습니다. 当时我37岁，是新台中医师，为了守护打开始的民主台湾。 중국의 우호적인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台海非常可能陷入不安，各位乡亲啊，你希望咱台湾也陷入战争的风险吗？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영내 정세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라 누가 승리할지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선거 직전 터진 국민당 출신 마잉주 전 총통의 친시진핑 발언과 젊은 층의 인기인 민중당 허원저 후보의 추격세가 막판 변수입니다. 네, 오늘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는데 밤늦게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타이베이에서 SBS 권란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내일인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21년 전 102명에서 오늘날 한국 정부 추산 26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구만큼이나 한인 사회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생각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